안녕하세요. 윤기원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발빠르게 달려온 MC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윤기원에 계시는 연구원님들 모시고 세상을 바꾼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저희가 모신 초초특급 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안될과학의 궤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 뭐 유튜브, 넷플릭스, 뉴스까지 정말 네. 과학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네. 달려가시는 과학 분야의 크리에이터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불러주시면 갑니다. 이제는 좀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좀 알아보는 슈스 바늘에 오르신 것 같은데. 실수는 아니고 네. 네, 지하철 타고 왔고요. 네. 근데 지하철에서도 많이 알아보셔서 아 그래요? 네. 눈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 그렇게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함께 윤기원에 계시는 연구원님들 만나볼 건데요. 네네. 네. 윤기원 구독자분들도 이 윤기원에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윤기원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반도체 분석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님 오늘 굉장히 좀 차려입으신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다림질 하신 것 같은데 저 연구소 있을 때는 사실 다 추린 입고 있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복장을 갖추나요? 얼굴이 좀 너무 잘 빨개지셨어요. 아시는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용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 반도체 분석개발팀에서 있는 김경현 전임 연구원입니다. 어떤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 장비를 통해서 주변 기업이나 연구가 필요한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수행해주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되게 익숙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은 분들이 누리고 있고 그런데 사실 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이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를 어떤 기업에서 소유하기가 가격이 부담돼서 그렇죠. 저희가 구비해놓고 요청이 들어올 때 분석을 해서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는 XPS라고 많이 부르는데 XPS. 네, 엑스레이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X선 광전자 분광학. 그래서 기본 측정 컨셉은 대충 다 뭔지 아시겠죠? 사실 이게 분광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네. 분리해서 네, 하나하나 맞습니다.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하나하나 손으로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초코볼 같은 게 있어요. 네. 빨간색, 노란색, 녹색 뭐 섞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몇 개씩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작거나 네. 손을 댈 수 없는 것들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네. X선을 딱 대주면 얘가 초코볼이 어떤 거는 녹색이 어떤 거는 빨간색인데 이게 튀어나오는 게 조금씩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튀어나온 거는 빨간색이구나 네. 여기까지 튀어나온 녹색이구나 이런 걸 보고서 이 초코볼이 원래 몇 개 들어있었다 요걸 네, 알아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명이 예. 찰떡이신가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네. 단순하지가 않죠. 간단하지가 않은 네. 작업이고 왜 간단하지가 않죠? 왜냐면 너무 작고 네. 나오는 애들을 분석하는 것도 아마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님은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작업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또 네. 해주신 거니까. 우리 연구원님 말고도 제가 알기로 오늘 만나볼 연구원이 한 분 더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전자현미경실에 계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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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용합기술연구원의 권소연 연구원입니다. 연구하는 분 아시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연구소 있을 때 네.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미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연구소에는. 똑같은 옷 막 네. 일주일 동안 입고 다니고 깔끔하시고 이래갖고 이게 신기하다. 저 연구소 있을 때는 사실 다 프리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복장을 갖추나요? 아까 듣기로는 여기가 뭐 현미경실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우리 연구원님은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전자주사 현미경을 이용해서 네. 물질의 표면이나 구성 원소 같은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이면 이제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예,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양자 세계로 가면은 얘네들의 네. 그 위치를 알면은 네. 이제 속도. 쉽게 말해 속도를 알 수가 없고 네. 속도를 측정하면 위치를 알 수 없는 게 이 네. 불확정성이 원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만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네. 이 둘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음. 그래서 이제 점점 작게 가두는 거야. 점점 작게. 네. 그러면은 얘 위치도 알 수 있고 속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점점 작아지면은. 네네. 왜냐면 얘가 도망을 못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네. 얘가 그 방에 사라집니다.
이게 터널링 효과예요. 이 방에서 갑자기 네. 순간이동해서 다른 데에서 나타나요. 즉 이 말은 네. 뭐냐면은 얘가 어느 순간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무언가를 뛰어넘어서 정보를 줄 수가 있다. 이걸 이용해서 혐의형을 만들자. 뚫지를 않고 보이지 않는 안쪽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노 단위 분석이 가능한데요. 일반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광원으로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보는 방식인데 전자주사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물질에 때려서 튕겨져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우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는 샘플이 들어가 있는 챔버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샘플 스테이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CCD 카메라가 있고 샘플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쪽 화면에서는 전자를 이용해서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온을 이용해서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류가 원래는 못 봐야지 정상인 부분인데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럼 최근에는 좀 어떤 걸 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주로 반도체 샘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반도체 저희 아까 분석실에 있다고 왔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분광을 해서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직접 들여다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공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 제품이 나오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할 경우에 어디가 문제인지 찾을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연구원님들 두 분이나 만나 뵀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서 토크 좀 해볼까요? 그럼요.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윤기원의 전자현미경실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윤기원의 연구원분들 그리고 궤도님까지 함께 모시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세 분이 각자 전공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결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결정학은 전 처음 들어봐요. 저는 천문우주학 전공했습니다. 우리 세 분이 물리학, 결정학, 천문우주학 이렇게 각자 전공이 다 다르신데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좀 생소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는 학문이죠. 근본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학문 중에 학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근본 중에 느끼고 근본, 학문 중에 학문이다. 맞습니다. 물리학은 모든 것이 사실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물리학을 제외한 모든 과학은 우표 수집이다. 센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표 수집상을 받았다. 네. 결정학은 제가 앞서도 처음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결정을 하는 건가요? 결정학이라고 하면은 디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리스탈로그래피인데 물질의 이온이나 원자의 배열 같은 것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탄소를 보면 원자의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필의 흑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얇게 뜨면 그래핀이 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네, 천문우주학은 천문학, 하늘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인류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 이제 우주가 포함되면서 실제로 인공위성이라든지 탐사선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인간의 그 툴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좋게 말하면 이제 첨단 과학의 집합체,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잡학이다. 네, 다 배웁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항상 따라오는 부분이 뭐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 계신 세 분은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주제를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쭤볼 부분은 유전자 편집 기술. 우리가 유전자를 이제 거의 해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전자를 어떻게 건드리면 뭐랑 연결이 돼 있다. 근데 물론 이게 한 가지만 연결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미지 영역이긴 하나 실제로 많이 쓰고 있죠 이미.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계속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유전자 편집 I를 만들 수도 있는 단계까지 갈 거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교수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실험을 이미 해서 주목을 받고 이제 학회에서 매장을 당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가 에이즈 관련된 어떤 인자를 갖고 계셨고 자녀가 그 인자를 가져올까봐 아버지의 유전자에서 그 인자를 제거하고 쌍둥이 자매를 탄생시켰어요. 부모의 어떤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에이즈라는 질병은 원래 유전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질병입니다.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고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태어난 그 자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뭐 인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본인이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이를 탄생시켰다. 사실 뭐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건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던 논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또 이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뭐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을 때는 닭을 유전자 편집을 해서 조류독감에 좀 걸리지 않는 그런 닭을 또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불필요하게 이제 죽어가는 닭들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좀 찬반이 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유전자를 변형시켰을 때 그게 생활 또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유전자 변형을 했을 때의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고찰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윤리의식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기술은 과학자들이 알고 있고 대중들이 쉽게 연구에 뛰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제가 던져볼 질문은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지능 이대로 계속 개발해야 된다. 혹은 인공지능 좀 위험해 보인다.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두 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도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이 먼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계속 개발해요 된다는 입장이고 더 해야 된다. 아직 네, 부족하다. 네. 써보셨어요? 사실 간단하게 쓰는 게 네. 그 챗GPT 요새 네. 유명하죠. 네. 생성형 AI. 네, 간단하게 주고받고 네. 정도는 하는데 사실 그것도 검증은 필요하고요. 그 해주는 말이 맞는지는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해주는 말이 틀려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허언증 환자예요 지금. 네, 그냥 무슨 말 하면은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네. 저는 이게 또 약간 문과적인 감성으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이라 보거든요. AI가 점점 창의력과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작품이라던가 이런 글을 만들어내면 우리 정말 인간이 쓰는 글과 작품은 어떤 방향으로 또 가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토샵 같이 할 것 같아요. 모든 작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작가들이 살아남을 거고. 그럼 또 궁금한 게요. 오늘 뭐 주제가 뭐죠? 토크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스가 좀 길었죠?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가 네, 지금 다 거의 녹았죠? 수영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본론으로 그러면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 연구원님께서 아까 결정학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이 결정학과 또 X선이 또 관계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형외과에 사용하는 네. X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김경윤 연구원이 오퍼레이팅 하셨던 XPS나 또는 XRD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물질의 결정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선은 또 특허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발명하면 특허를 내는 게 장땡 아닌가요? 근데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발견에 대해서 이거는 인류 전체에 대한 공헌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죠. 근데 엑스선 같은 경우가 독일의 물리학자 비렐름이 네. 기체 방전 현상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굉장히 아. 또 위대한 연구 성과죠. 이 엑스레이가 저는 사실 오늘 방송 전까지만 해도 뭐 진짜 병원에 가야만 뭐 찍는 의학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좀 의도하지 않게 뭔가 발명을 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나일론 나일론 환자? 나일론? 이게 아마 듀퐁사에서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 폴리에스테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열을 가했더니 엄청나게 가늘고 길게 늘어나더라. 근데 탄력도 있고 튼튼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발명이 됐죠.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연금술로 금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저는 너무 충격 먹었던 게 금이 만들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원소는 지구 주변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합성하려면 굉장한 고온 고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온 어떤 외부 천체에 의해서 지구에 유입됐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장량도 이제 정해져 있죠. 저는 그 연금술을 생각해 보다가 김연구원님이랑 한번 그냥 얘기했는데 핵분열도 이게 연금술이라 볼 수 없나? 그럴 수 있죠. 핵종이 바뀌는 네, 게 원소가 바뀌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빛 아니겠습니까? 빛. 만류 인력을 발견하신 걸로 유명한 우리 대선배님, 아이작 뉴턴 형님 이분께서 이제 빛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빛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뉴턴 같은 경우는 빛이 아마 다양한 형태의 입자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중 프리즘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요거를 좀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빛은 아마 입자다. 요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또 우연한 발견이 있어요. 천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중에 윌리엄 허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관측을 하다 보니까 망원경에 필터를 씌우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빨간색 필터를 씌웠을 때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필터마다 조금씩 온도가 다른가? 그래서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에다가 이제 온도계를 놓고서 측정을 합니다. 과연 어느 색이 가장 뜨겁나? 근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빨간색 옆에 하나를 더 놔요, 온도계를.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는 빛이 없는데 빨간색보다 더 올라가, 온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빛이 있구나. 이게 이제 적외선의 발견이죠. 요거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그럼 반대쪽에도 있지 않을까? 또 자외선이 발견되죠. 이런 것들이 되게 우연하게 발견된 것들이다. 자외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가 있어요. 근데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 지표에 도달하기 전에 걸러지는 자외선이고 이제 A 같은 경우 그리고 B 같은 경우가 우리 피부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자외선 A는 피부 노화 그리고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야간 투시경 같은 거 보면 야간에 근무 나가거나 이럴 때 적외선 카메라 하나 들고 가는데 그걸로 이제 빛을 증폭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적외선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되게 어두운 환경을 비추고 있는데 그 적외선 카메라 딱 켜서 보면은 카메라 주변에서 빛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리모컨 앞에 나오는 적외선. 이거 네. 전원 킬 때. 네, 그게 우리가 뭘 버튼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맨눈으로 보면 휴대폰 카메라를 대고 보면은 딱 눌렀을 때 보라색 빛이 보여요.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초전도체 이슈도 그렇고 정말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 제대로 발명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세계 과학기술이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제가 그냥 한번 상상해봤던 건데 네. 하이퍼루프 초전도체를 상온 상압에서 할 수 있다면 기차를 레일에서 띄워서 완전 에너지 손실 없이 자기부상 열차가 지금 효율이 안 좋은 건데 초전도체가 상온 상압에서 되면은 엄청난 효율의 자기부상 열차 이동수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컴퓨터도 스마트폰 크기로 뭐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슈퍼컴퓨터의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고 저장 매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저장 매체의 용량을 더 많이 조절할 수 있거나 또는 읽고 쓰는 능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열 문제도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죠. 발열만 잡혀도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전부 다 혁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는 MRI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MRI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진료의 명확성을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진단하기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뭐 일상생활에 약간 치트키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은 반도체를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초전도체 개발로 인해서 그러면 본인 분야에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결정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초전도체로 인해서 결정학이 발전된다 또는 개선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가 결정학을 접목해서 초전도체가 좀 더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효율에 있어서는 막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연구할 때에도 다른 분석 장비들의 한계를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오늘 윤기원에 계신 연구원 두 분과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 분 모두 융TV 출연은 처음이신데 어떠셨나요? 현장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연구를 알려주는 게 사실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연구원의 전문가분들 대비 너무 젊은 분들이세요. 이걸 보면은 이 기관에 약간 미래가 밝구나, 이렇게 젊은 피가 계속 수혈되고 있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마 지금도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기술이 거의 완전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봐도 지금 보면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연구자분들이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또 되게 재밌는 도약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서 느낀 게 상상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 이게 될까 싶은 것들 근데 되네? 이런 것들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오늘 제가 공부해야 하는 그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두 분 말씀 들어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이 융TV를 항상 혼자서 좀 진행을 해왔었고 아무래도 과학은 좀 막연하게 멀다 어렵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오늘 궤도님과 두 연구원님 덕분에 좀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라는 인사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